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먼저 책과 관련된 가족 뮤지컬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와,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연말까지 3번의 가족 뮤지컬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과 전부 다 관련된 거고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더 네. 반가운데 어떤 뮤지컬을 소개해 주시나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네, 이 책과 도서관을 너무 사랑하는 사자의 도서관 방문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림책 제목이 도서관에 간 사자입니다. 이걸로 이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간 사자를 뮤지컬로 만든다. 네. 사자가 도서관에 간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주인공은 사자고요. 이제 네. 사자가 처음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지은이 미셸 누드스는 도서관 서서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 책은 미국 학교 도서관 회보가 선정한 최고의 책이고요. 음. 또 2006년 아마존닷컴 선정 최고의 그림책이고 네. 뭐 뉴욕타임즈, 퍼블리셔스, 위클리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등 해외에선 되게 많은 상을 음. 수상했거든요. 뿐만 네.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2002년에 이제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였고요. 오. 한겨레 권장도서 등 정말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죠.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한데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재미난 그림책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이 도서관을 방문한 사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예외 상황이나 또 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요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가족 모두가 함께 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도서관을 간 사자. 뮤지컬에 보면 아무래도 이 책과 도서관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공연은 언제예요? 이달 말인데요. 11월 30일 토요일 포은 오천도서관 음. 3층의 해운마루에서 총 2번이 있거든요. 네. 2시 타임, 그다음에 4시 타임 이렇게 2차례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책 도서관에 간 사자를 뮤지컬로, 가족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다니까 기대가 큰데요. 이제 다음 뮤지컬 소식도 전해주시죠. 제 19회 창비에서 이렇게 공모한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에 대상을 받은 어, 작품. 이 제목이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란 음, 작품이 있는데요. 네. 2020년 출간 이후에 어린이 베스트셀러로 입지를 되게 굳혔거든요, 이 책이. 네. 이 고양이 해결사 깜냥은 그동안 1편부터 5편까지 시리즈가 나올 만큼 아이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중에 5번째 시리즈 제목이 편의점을 환하게 밝혀라. 이게 뮤지컬로 상영된다고 합니다. 고양이 해결사 깜냥. 네. 이것도 그럼 주인공이 고양이인가요? 맞아요. 네.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동물을 주제로 한 맞습니다. 네, 이런 되게 내용들이 많네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고양이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약간 통통한 편인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얼굴과 배, 다리를 빼고는 온몸이 까맣고요. 음. 상상이 되시죠? 네. 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네. 또 멋지게 책을 읽을 줄도 알고 춤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하죠. 네. 멋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들 수 있을 만큼 힘도 음. 세고요. 성격은 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데 되게 새침하면서도 자상하고 누군가 부탁을 할 때마다 되게 귀찮아하는데 결국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아. 그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칠하지만 또 해달라는 건 해주고 맞아요. 정이 많은 맞아요. 그런 네. 스타일이네요. 되게 얄미운데 사랑스러운 캐릭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가서든 사랑받긴 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 고양이 해결사 깜냥의 시리즈 중에서 5번째로 출간된 제목도 재밌는 음. 편의점을 환하게 밝혀라.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동안 시리즈에서 이 깜냥이 아파트 경비실이나 피자 가게, 태권도장, 눈썰 매장 등 어린 아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되게 뛰어다니고 막 기운차게 해결하고 그랬는데 네. 여러 직업을 체험하면서 대체 불가한 매력으로 무장한 이 만능 해결사 깜냥이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특유의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편의점 일을 척척 해나가는 이 깜냥 앞에 음. 약간 사랑스러운 방해꾼? 네, 네. 방해꾼 이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내용이랍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이어지나요? 궁금증을
마음껏 안기는 이 새로운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함과 더불어서요. 네. 편의점 조끼를 입은 깜냥이 개성 넘치는 손님들을 막 이렇게 접대도 하고요. 음. 또 그거 이야기를 이제 책과 더불어서 정말 뮤지컬로는 훨씬 더 네. 재미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이 깜냥, 네. 깜냥을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참 좋은 어떤 배울 점인 어떤 교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한 이 뮤지컬도 가족 뮤지컬이죠? 네, 맞아요. 네. 언제 열리는 거예요? 어, 11월 30일 토요일 날 딱 보고요. 한 주 있다가 정말 네. 또 12월 7일 토요일 음. 요거는 오전과 오후 두 번씩 열리는데요. 네. 오전 11시, 오후 2시 포항시 평생학습관 덕업관 3층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이 되는데 정말 매주 이렇게 뮤지컬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을 좀 음,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뮤지컬 소식도 전해 주시죠. 7일 날 딱 보고 일요일 날 또 가야 돼요. 네. 오촌도서관에서 오후 2시와 4시 책 속에 갇힌 고양이 뮤지컬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고양이가 네. 주제네요. 인기가 참 많아요, 네. 고양이가. 어떤 네. 내용이에요? 책에서 나가고 싶은 고양이 탈출기 음? 그런 걸 그린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말 고양이가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음. 회색 고양이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이제 냄새도 맡고 이제 표면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네. 정말 자기가 책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책 안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잠도 자보고 연필로 새 친구 생지도 그리면서 고양이는 책 밖으로 나갈 궁리를 막 하죠. 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아이들도 고양이를 어떻게 꺼내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책의 작가 권터 야콥스는 세 자녀의 아빠이자 15년 넘게 어린이 책을 그려온 그림 작가인데요. 음. 되게 기발한 생각이 가득한 재미있는 그림책을 많이 그리는데 이 네. 책에서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네, 정말 그러면 이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들은 책과 좀 부쩍 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갇힌 고양이는 책 밖으로 나오기 위해 책을 읽는 어린이 독자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네. 음. 책을 읽는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책을 실제로 막 잡기도 하고요. 흔들기도 네. 하고 막 쓰다듬고 찢으면서 고양이를 네. 막 돕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아이는 주도적으로 책 읽는 경험도 해보고 음. 또 책을 가지고 노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좀 감정을 몰입하면서 책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런 내용이 또 이제 뮤지컬 공연으로 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보러 가고 싶은데 저희들은 너무 커가지고 혼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아, 이렇게 네, 보니까 근데 책을 소재로 한 이런 공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책을 소재로 한 책도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남녀노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인데요. 네. 고정옥 작가의 동화 책이 사라진 날이거든요. 책 제목이 책이 책이 사라진 사라진 날. 날인 네, 거죠. 네. 참 재밌네요. 이, 어떤 내용이죠? 이 고정옥 작가는 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음. 이제 작가님인데 네. 도서관으로 자주 강연을 나가시곤 하거든요. 이제 갈 때마다 도서관에 책이 가득한 걸 보면 기분이 정말 좋은데 이 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신대요. 책이 정말 많아도 어린이들이 잘 읽지 않아 되게 안타깝다. 음. 그래서 이 고정욱 작가는 그러면 이 땅에 책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다고 오. 그러거든요. 네. 어, 정말 없어지면 책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 음.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하죠. 네. 사실 정말 우리가 주변에 좀 흔한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뭐 공기라던가 음, 바람이라던가 음. 햇살, 뭐 책도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게 책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이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상상력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한 부분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책들을 한 군데 모으는 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책들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광선에 맞아 미생물이 되고 맙니다.
뉴스가 끝나자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쓸데없고 나쁜 것. 많이 보면 눈 나빠지고 잘못 만지면 손가락도 베이죠. 먼지 풀풀 나고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는 책. 책 읽을 시간에 나가서 춤추고 놀아요.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캠페인송을 부르며 신나게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바닥은 책으로 만든 보도블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은 마음껏 짓밟고 보도블록으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가까이 하면 광선에 맞아서 미생물이 된다니까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상진이와 민지인데 정말 네.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어를 닮은 외계인들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네. 책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음, 정말 책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되죠. 네. 그 두 아이들은 정말 책 읽고 싶어 미치겠다라면서 지루해하다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엄청난 모험. 두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상진이와 민지는 외계인들에게 들키면 노란색 광선을 맞아서 미생물로 변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외계인들이 빼앗아서 쌓아놓은 책산에서 동굴을 파고 몰래 책을 읽으면서 외계인을 물리칠 방법을 궁리를 음, 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는 자신들의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 읽는 재미를 한껏 누리죠. 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걸리면 이제 미생물로 변한다고. 정말 민지와 상진이는 외계인을 물리치고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외계인을 물리치는 건 아니지만 민지와 상진이가 용감하게 그 외계인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거든요. 특별한 일이라니까 궁금한데 저희가 한 부분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진이와 민지도 외계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에다가 기역하면 각, 니은하면 간. 외계인들은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외계인들은 ABC를, 한국에 있는 외계인들은 기역, 니은을 배웠습니다. 글자를 배운 외계인들은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우자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어보니 전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도서관마다 외계인들이 들어차서 책을 읽어댔습니다. 약간 반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해져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사이에 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두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또 아이들도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족 뮤지컬과 책이 없는 날을 주제로 책이 사라진 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